R을 이용해서 그 마이크로 어레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를 DEG Analysis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Differently Expressed Gene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발현하는 유전자를 찾아내는 방법.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우선 마이크로 어레이 데이터가 무엇인지,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유전자를 발굴하는 방법, 그리고 이걸 그래픽으로 표현하는 볼카노 플롯과 힌맵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어레이 데이터를 찾아보면은 이런 그림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러니까 샘플 데이터와 레퍼런스 데이터를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시켜서 어레이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샘플 데이터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암 환자가 정상인 사람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샘플 1이라는 거는 환자, 암 환자 1번, 2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레퍼런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상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참고가 되는, 그러니까 상대적인 비율을 구할 수 있는 참고가 되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어레이라는 건 이렇게 하나의 칩에 유전자 정보를 한꺼번에 수치화해서 받아내는 것. 이 과정이 이제 이미지 어널리시스를 해서 그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된 그 칼라를 보고 그걸 수치화해서 만든 데이터고, 수리적으로 유전자를 선별할 때는 이렇게 어레이 형태로, 그러니까 매트릭스 형태로 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거는 샘플은 빨간색으로 염색을 하고 레퍼런스는 초록색으로 염색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떤 컬러가 더 진한지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컬러의 로그 비율을 값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0보다 크면 빨간색 쪽으로 가까워질 거고, 우리는 이것이 유전자가 과발현했다, 오버 익스프레스 됐다고 얘기하고, 그 값이 0보다 작으면 이제 그린에 가까워질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언더 익스프레스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어레이 데이터를 갖고 주로 하는 것은 디퍼런셜 익스프레션, 그러니까 질병이 있는 사람과 그러니까 대조군, 그러니까 참고된 질병이 없는 정상군 사이에서 차이가 있는 후보 유전자군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 유전자군을 찾아서 추후에 실험으로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응용은 아웃컴 프레딕션.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에서 그 환자를 클래시파이 하는 거예요. 위험에 따른, 위험 정도에 따른 것을 클래시파이하고 테스트 데이터에서 이것이 맞았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데도 사용이 되겠고, 그리고 서브타입 디스커버리. 그래서 캔서에서는 이게 어떤 스테이지에 속했는지 그런 어떤 새로운 방법, 클래시파잉 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유전자 발굴을 하는 방법은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암 환자와 정상인 사이에서 차이가 있는 유전자를 찾는다. 그러면 우리는 T 검정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이 3개 이상이어서 캔서의 진행 단계를 나타낸다. 진행 단계가 3개 이상으로 되어 있다. 3단계 이상. 그럼 그 단계에서 변화하는 그런 유전자를 찾는다면 아노바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베이지안 어프로치를 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기타 방법으로는 머신러닝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T검정, 이제 가장 간단한 요것을 이 자료에서는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방법을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찾아진 유전자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으로 연구 논문에 이제 종종 사용되는 플롯이 볼카노 플롯입니다. 볼카노라는 건 화산이잖아요. 화산 폭발하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 이거를 그리기 위해서는 폴드 체인지, 그러니까 케이스와 컨트롤군, 그러니까 환자와 정상인 사이에서 그 발현하는 차이를 나타내는 게 폴드 체인지인데, 차이가 아니라 비율을 나타내는 게 폴드 체인지인데, 그 값과 각각에 대한 T 검정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나오는 P값 두 개를 갖고선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폴드 체인지는 어떤 유전자에 대해서 실험군에서의 평균 발현과 대조군에서의 평균 발현의 비율을 보게 되고, 이 비율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두 군의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p-value라는 거는 이제 어떤 통계적인 분석을 했을 때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두 군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니까 두 개의 수치 값을 가지고선 그리는 게 볼카노 플롯입니다. 그래서 볼카노 플롯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X축에 해당하는 폴드 체인지의 로그 값이에요. 여기에 레이블링은 그냥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그대로 나온 값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그 투 폴드 체인지 값, Y축은 P 값인데 P 값을 그대로 쓰지 않고 마이너스 로그를 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다는 건 P가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는 시그니피컨트가 강해지게 되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니까 값이 크면 클수록 두 군 간의 차이가 크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군 간의 차이는 P값에 의해서는 위에 있는 것들이 두 군에서 차이가 크다라는 의미가 되고 X축을 기준으로 하면은 폴드 체인지가 여기서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잡은 것 같아요. 이 값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아예 작거나 크거나 하면은 폴드 체인지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오버 익스프레스 됐거나 언더 익스프레스가 아주 강하게 되게 되면 가장자리로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유전자 이름을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이런 유전자들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후보 유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탐색하는 방법으로 이제 볼카노 플롯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힙맵이라는 게 있는데 힙맵도 이전 마이크로 어레이 데이터에서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힙맵이라는 건 이렇게 바둑판 무늬로 나타나는데 지금 MT-CAS라는 거는 앞에 분석에서 많이 사용했어요. 자동차 성능에 대한 그런 데이터였는데 그걸 갖고 힙맵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데이터, MT-CAS에 있는 데이터의 변수들이 이제 밑에 쭉 있고 Y축에 해당하는 이거는 자동차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이름별로 맨 위에 있는 보라, 마셀라티 보라는 이런 값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노란색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베이지색이 될수록 이거는 언더 익스프레스 다시 말하면 작은 값을 갖게 되고 그리고 빨간색이 진해질수록 큰 값을 갖게 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대로 가져볼게요. 일단 스케일을 한 이유는 이게 각각의 그 측정한 값들의 스케일이 같지 않잖아요. MD-CAS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거를 카피해서 지금 R을 띄워놨으니까 R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지금 옆으로 컬럼이 모자라서 옆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갔는데 한 번에 보면 이렇죠. 이런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스케일이 다 다르죠. 실린더는 뭐 한 자리도 돼 있고 DISP는 100단위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스케일에서 힙맵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하는 값은 표준화시킨다는 얘기인데 표준화시키는 함수가 스케일이라는 명령이 되고 그걸 갖고 간단하게 힙맵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사용하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게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에 대한 패턴을 한번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마찬가지로 유전자 데이터에서 많이 쓰여요. 유전자 데이터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여기 축에 해당하는 것이 유전자 이름이 되고 여기 X축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실험. 그러니까 이만큼은 여기서 두 개로 범주로 나눠진 듯한 표현을 나타내죠. 이걸 우리는 트리라고 하는데 그 트리 구조가 이쪽이랑 여기 보면은 그림을 보면 이렇게 묶였어요. 그럼 이거는 암 환자군, 이건 정상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게 그 데이터는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주로 이 데이터는 이런 마이크로 어레이 데이터는 이제 그런 어떤 질병을 가진 환자들에서의 그 질병군에서 특별히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찾을 때 쓰이는 데이터니까 그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건 유전자와 질병이 있는 곳과 질병이 없는 곳에서 차이가 있는 거는 어떤 거냐 찾을 때 탐색할 때 사용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볼카노 플롯과 이런 힙맵이 많이 사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보 유전자를 찾는 방법으로는 그 t-테스트 얘기한 것처럼 t-테스트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사용했던 분석 방법도 활용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살짝 좀 원시적이고 오늘은 하지 않겠지만 그 림마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에서는 t-테스트를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형태는 마이크로 어레이 데이터를 처음 접하게 되면 이 데이터가 눈에 싹 들어오지 않거든요. 근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유전자 이름이 있습니다. 유전자 이름이 지금 내가 진 9까지만 썼지만 사실은 이제 수만 개의 유전자가 있을 것이고 이쪽으로는 각각의 환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N이라고 해서 내가 블루 컬러로 해놓은 거는 노말을 의미하고 C라고 해서 약간 핑크빛이 도는 거는 캔서의 의미로 C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노말군, 캔서군에서 진들의 목록이 쭉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진별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1이 노말과 캔서에서 차이가 있느냐? 그럼 우리는 여기서 T 검정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진2가 두 군에서 차이가 있는지 또 T 검정을 해요. 그래서 T 검정을 했던 자료를 보게 되면은 T 검정을 반복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여기에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T 검정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해요. 일단 데이터를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궁경부암 데이터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컬 데이터, CSV 데이터를 읽는 거를 제가 편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CSV로 저장해서 서비컬이라고 데이터를 읽고 그 다음에 데이터 앞에 레이블이 있어요. 그게 결국 유전자 정보가 되는데 레이블이라고 받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디멘전을 확인한 거를 항상 데이터를 받고 나면 디멘전을 옆에다 표시를 하게 되는데 54,675개의 유전자가 있는 데이터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54,675만큼의 동일한 분석을 반복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분석을 실행하는 방법은 여기 소스가 있으니까 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똑같은 분석을 여러 번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암 환자군과 정상인 군을 나눠줘야 되겠죠. 근데 컬럼으로 보면은 1부터 8이 노말이고 9부터 28이 캔서 환자였어요. 그러면 그것을 각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펌을 사용하게 돼 있죠. 근데 펌을 얼마나 사용하느냐? 유전자 개수만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전자 개수는 디멘전이라는 명령을 의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만큼을 갖다가 실행해 보면 데이터 읽는데 좀 걸리죠, 시간이. 서비컬 캔서가 55,000개 정도 유전자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걸려요. 노멀하고 캔서를 나눴어요. 그러면 노멀하고 캔서를 나누고 그리고 유전자 개수가 몇 개냐 보는 거는 이 노멀 데이터에서의 그 디멘전만 봐도 상관은 없죠. 캔서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봤더니 N이 몇 개냐? N은 54,675개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랑 같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반복적으로 T 검정을 하면서 나온 수치를 이제 받을 방을 만들었어요. 빈 방을 리절트라고 해서 그 다음에 폼을 I는 1부터 N 유전자 개수만큼 돌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T 검정을 반복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볼카너 플롯을 그려보기 위해서 볼카너 플롯을 그리려면 폴드 체인지 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폴드 체인지 값을 노말과 캔서에서의 평균치를 이용해서 레시오를 구했어요. 로그 2 레시오 값. 그 다음에 P 값을 구하고 어저스트 P 값도 구해봤어요. 어저스트라는 건 똑같은 분석을 5만 번 이상 하게 되니까 P 값을 좀 보정해줘야 된다는 의미로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결과를 리절트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불러봤는데 지금 이거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게 엄청 오래 걸려요. 한번 그래도 해볼게요. 해보고 나서 중간에 스톱하겠습니다. 라이트 하면 안 되겠죠? 데이터가 중간 나온 거 지금 실행하면 모래시계가 돌아가죠? 이제 이게 굉장히 오래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특별한 새로운 기법을 모를 때는 이렇게도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그래서 그냥 실행을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전에 제가 이걸 돌렸는데 똑같은 프로그램을 그때도 기다리지 못하고 제가 그냥 스톱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저장했더니 한번 저장한 걸 볼까요? 이렇게 저장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장을 했는데 그러면 디멘전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다 못 들어갔어요. 아까 56,000개 정도를 해야 되는데 10,000개 정도를 더 못 기다리고 스톱을 했더니 47,000개 정도가 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47,000
82개가 저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 그 데이터를 가지고선 이제 한번 볼카노 플롯도 그려보고 이제 그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우리 이걸 먼저 해볼까요? 지금처럼 그냥 원시적으로 T검정을 반복적으로 56,000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그걸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apply라는 함수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했었죠. apply는 반복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apply는 명령을 쓰게 되면은 그냥 그 안에서 서비컬 데이터 안에서 1이라는 거는 각 행별로 하라는 얘기고요. T검정을 이렇게 하라고 해줘요. 그럼 한꺼번에 p-value라는 걸 받았을 때 빈방을 만들 필요 없이 p-vals라는 항목 안에 그냥 데이터가 56,000개의 값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p-value가. 마찬가지로 log, fold change도 그냥 apply를 하는 거예요. apply해서 그것도 레이쇼를 그러니까 캔서와 정상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익스프레션의 평균치의 비율을 그냥 실행해라. 그렇게 되면 로그 FC도 그냥 바로 나타나게 되죠.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좀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실행하고 있죠. 이게 지금 56,000개에 대해서 p-value를 구해서 여기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벌써 끝났죠? 로그 FC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소스는 없지만 이렇게 한번 듣고 나서 반복적으로 보면서 해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로그 FC도 마찬가지로 56,000개의 로그 폴드 체인지 값들 그대로 계산하는 거 다 했죠. 그럼 다 한 거예요. 결국은 두 개 값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p 값에 어저스트 된 값을 한번 계산해 줬어요. 그거는 p 밸류 곱하기 보통 유전자 개수를 곱해줘요. 이게 본페로니 컬렉션이죠. 본페로니 컬렉션이라는 건 똑같은 분석을 몇 번 하느냐 그만큼 p 값을 크게 잡아줘야 그 안에서 0.05보다 작은 것을 유의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성이 나타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어저스트 p 값을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저스트 p 값이 유전자 개수만큼 곱하다 보면 1보다 커질 수 있어요. 근데 1보다 큰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것을 1로 그냥 고정하도록 밑에 한 줄을 더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리절트 2라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리절트 2를 한번 볼까요? 이걸 다 보면은 5만 얼마가 나올 거니까 한번 디멘전을 볼게요. 유전자 개수 아까 똑같이 나오죠. 5라는 거는 우리가 계산한 것들이 이제 들어간 거라고 보면 되는데 몇 개만 한번 찍어 볼게요. 10개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첫 번째부터는 DDR 유전자 이름이에요. 이런 것들이 DDR 뭐 이렇게 수치로 된 거 유전자 심벌 그 다음에 이거는 폴드 체인지의 로그 값 그래서 이제 이런 값들이 나오고 굉장히 작죠. 지금 0.00125 마이너스 0.00409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계산된 p 값은 이건데 어저스트된 p 값은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요? 54,675를 곱하다 보니까 다 1보다 당연히 커졌겠죠. 그러니까 이걸 커트해서 1로 다 해놓고 이 와중에 이 값이 0.05보다 작은 것만 고르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볼카노 플롯을 한번 그려보면 이제 이 중에서 유의한 게 몇 개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볼카노 플롯 그리는 거는 이걸 패키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구글 같은 데서나 R을 이용한 볼카노 플롯 그리기 소스를 찾아보면은 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with result를 가지고 그리는데 플롯은 fold change와 p-value 그걸 가지고선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볼카노 플롯의 기본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 그리는 건 뭐냐 하면은 여기 보면 adjust p 값이 0.01보다 작은 거에다 포인트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p에 의한 걸 해주는데 그린으로 컬러를 하라고 했어요. COL. 플롯에서는 COL이라는 옵션이 컬러를 의미하니까 그걸 먼저 해줬어요. 그리고 가보면 그린이 그려져 있죠. 그린이 그려진 거는 Y축에 의해서 커트가 됐어요. Y축은 뭐예요? P값으로부터 나온 보정된 P값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유효하구나. 우리가 보통 T검정으로만 찾는다면은 여기에 있는 유전자를 한번 후보 유전자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볼카노 플러스에서는 X축에 의해서도 한 번 더 데이터를 필터링 하니까 그거는 폴드 체인지죠.
그래서 폴드 체인지는 연구자가 정하기 나름인데 여기서는 폴드 체인지 절대값을 0.3보다 크게 했어요. 이것보다 크게 하면 걸러지지가 않아서 그냥 이건 조정해 가면서 할 수 있어요. 이걸 오렌지 컬러로 한번 포인트를 찍으라고 했어요. 오렌지 컬러로 찍게 되면은 여기 찍혔죠. 오렌지가 약간 노리끼리한데 그래서 X축에 있어서 이 값에 의해서 찍혀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공통 부분을 찾는 거예요. 이 볼카노를 플롯을 이용하는 거는 P 값도 있고 폴드 체인지 값도 각각에 대해서 그리고 결국은 그것의 교집합을 마지막 후보 유전자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이런 함수들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볼카노 플롯을 이용할 거라면. 그래서 빨간 포인트를 찍도록 했어요. 여기 명령어 보면은 두 개를 and로 묶었어요. adjust p가 0.01보다 작고 위에 있던 거 그리고 fold change의 절대값이 0.3보다 크고 그것을 교집합으로 하고 포인트는 컬러를 레드라고 했어요. 그렇게 찍은 것이 이제 이런 그림이 됐죠. 그러고 나서 봐야 되는 건 그러면 벽에 있는 심볼들도 알아야 되는데 심볼에서 그러니까 유전자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유전자 이름을 그리는 이 라이브러리를 불러줘야 돼요. 근데 이 라이브러리가 자꾸 오류가 나서 지금 제가 실행하면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선 제가 그 레이블을 보는 방법을 볼게요. 유전자 레이블을 보는 방법은 거기에서 아이디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 안에서 이것만 불러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가 뭐지? 유전자 이름이 안 들어왔네요. 여기서 유전자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데 subset result하고 리절트에다 네임즈를 줘야 되는데 이걸 했던가요 아까? 아이디 들어왔는데 여기서 왜 안 됐죠?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 혼동의 우려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스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지금은 이미 우리가 파일을 갖고 있는 경우에 후보 유전자를 찾을 수 있는 그 CSV나 뭐 엑셀 파일이나 파일이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어플라이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좀 속도가 나게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유전자 정보 데이터는 퍼블릭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에 많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GEO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불러서 R이 갖고 있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그 후보 유전자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